네, 방첩사가 49년 만에 해체가 됩니다. 전두환 정부의 뒷배였던 보안사, 기무사를 거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오욕의 역사가 정리되는 겁니다. 12.3 계엄 이전부터 계엄을 경고해왔고 그 전부터 방첩사가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깊게 조사하셨던 분이죠. 박선원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의원님,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또 국정원 1차장 지내셨잖아요. 네, 예,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역할을 하셨었습니다. 이번 방첩사 해체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방첩사 마땅히 해체돼야 될 것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첩사는 박정희 때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정보기관, 그리고 그때는 보안사였죠. 보안사를 통해서 군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보를 통해서 국가 전체를 철권 통치하던 도구였거든요. 예. 그 방첩사 보안사령부가 항상 계엄과 쿠데타 반란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첩사, 보안사, 기무사 다 하나인데요. 이들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군대 내에 간첩이 들어온 것을 잡는 것. 두 번째는 군사 세력들이, 군부 세력들이 쿠데타나 반란, 내란을 일으키는 것을 감시하고 막아야 되는 역할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쿠데타와 내란을 벌이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음흠. 그래서 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군내 조직인 방첩사를 해체해야만이 더 이상 내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첩사는 반드시 해체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해체하지 않으면 언제 이 방첩사가 해체되겠습니까? 예, 꼭 예.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예, 방첩사의 역할이 간첩 잡고 군대 내 군사 쿠데타 감시하고 막는 것. 막아야 되는 역할이다. 근데 예. 12.3 계엄에서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해체가 되는 건데요. 네. 요때 이제 12.3 계엄 때 방첩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요거 좀 얘기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이하고 김영현이가 노상훈과 함께 일찌감치 이 내란을 기획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앞에서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비상대권 행사하겠다, 계엄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23년 11월 달에 인사개편을 해서 방첩사령관을 자신의 후배인,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고 여인영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내란을 기획했습니다. 예. 방첩사는 23년 3월부터, 아니 2월 하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를 개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검찰,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정치인들과 민간인, 언론인들을 잡아들일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음흠. 그 다음에 여인영이 이진우 수방사령과 함께 수도권 핵심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어떻게 국회를 침탈할 것인가, 또 특전사령관과 함께 신속하게 707 특임대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의 계엄을 선포하면서 핵심적인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 전 위원장과 현 위원장, 그리고 대법관까지 다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계획의 중심에 아하. 방첩사가 있습니다. 왜냐? 방첩사는 이 윤석열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민간인에 대한 사찰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했고, 실제로 최근 방첩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민간인 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전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선거관리 그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언론인들에 대한 사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인 특히 사법부와 이 사법부는 뭐 검찰에서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 예.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이 검찰과 방첩사와 군을 동원해서 이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 방첩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전방에서 국민을 지켜야 했던 방첩사가 예. 윤석열의 쿠데타를 돕는 역할을 했다. 예, 요렇게 정리를 할 쿠데타를 수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아 돕는 음. 거를 넘어서서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이렇게 사람,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들은 윤석열이하고 저녁 먹고 김용현이하고 같이 회의하고 이렇게 이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꼭 방첩사를 방문했어요. 예. 그래서 방첩사령관과 별도의 만남,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함께 의논하고 기획하고 도모해온 그 본거지, 그것이 방첩사입니다. 예. 이제 해체가 결정된 겁니다. 오늘 예, 드디어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예, 이 계엄 예, 전부터 이 계엄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예,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이 계엄 내란 재판의 결심 공판에 예, 대해서 그 치밀한 예, 내란 기획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예. 해주시죠. 지금 이제 특검에서 나름대로 그간 수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논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구형하기 전에 계속 지금 뭐 변호사들이 지금 끼어들고 있고, 사실상에 이거는 변호사들이 윤석열은 이미 중재를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급파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그야말로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자신들이 무제한 재판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결국은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쭉 몰고 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이 검사들, 특히 그 특검에서 이걸 나누어서 쪼개서 구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아, 즉 그러세요? 그러니까 작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체포 방해, 이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면서 법 집행에 대해서 총을 준비하고 기관 단총을 준비해서 쏠 준비를 시켰잖아요. 예. 이거를 10년밖에 구형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아하. 나온 거는. 네. 그다음에 일반 이적죄는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특검이 외환 유치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온 내란에 대해서 지금 오늘 구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형이라기보다는 뭐 10년, 15년, 20년 이런 아하. 식으로 한 3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쪽에서 예. 네, 체포방해 10년.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내란에 대해서는 뭐 무기나 20년. 그리고 아이고. 일반 이적죄 또 20년. 이렇게 해 갖고 하면은 크게 보면은 뭐 몇십 년대 구형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사형 선고나 사형 구형이나 무기 구형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렇죠. 몇 개로 아하. 쪼개기 구형 가능성을 저는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으로 가면은 이게 병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 짚어 그렇죠. 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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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2 종합특검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병합돼서 결국은 법정 최고형으로 가야죠. 예예. 2 예. 차 종합특검을 말씀하셨으니까 요걸 먼저 여쭙겠습니다. 요게 예. 이제 만약에 2차 종합특검이 출범이 된다면 어떤 예. 것들을 규명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말했듯이 1차적으로 외환 유치. 그러니까는 24년 6월 달에 윤석열과 이 그 NSC라 그러죠.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원식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남북 군사 공동 합의는 이제 사실상 무효화 시켜버리고 대북 전단도 살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자극적인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를 들어갑니다. 네. 그것이야말로 외환 유치죄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이적죄라고 그래서 무인기 보낸 거 하나만 들어가 예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외에도 아파치라든지 대북 전단 수십만 장을 뿌렸거든요. 대북 전단 살포가 가장 강력한 북한 정권 흔들기고 김정은이 화가 나서 못 참을 거다고 하는 바로 그 공작을 실행에 들어갔고, 아파치 헬기를 NLL, 그다음에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이 보고 쏠 수 있는 데까지 높이 띄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10월 달에 더욱 무시무시한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무인기는 물론이고 그 원점 타격 준비부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외환 유치죄로 제대로 수사도 안 돼 있고
아직도 제대로 기소가 안 돼 있어요. 음흠.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미 1차 특검에서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2차 특검에서 외환 유치에 대해서 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 두 아하. 번째는 합참이 마치 그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장관의 행위를 억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흠. 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치 헬기 띄울 때도 작전본부장 밑에 있는 작전기획부장이 다 동원됐고 지상작전사령부도 동원됐고 거기 해당 군단장도 다 동원됐거든요. 그들이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이 외환 유치에 대해 책임 있는 합참의 고위직이들 음흠.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포함해서 네. 강호필까지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예. 왜냐하면 합참이라든지 이러한 그 핵심 어떻게 보면 군의 155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지상작전사령부 사령관의 기획과 이 실제로 내란 가담 행위 이거를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하거든요. 네? 합참이나 뭐 지상작전사령부가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 임무에 종사해도 뭐 다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예. 어떻게 돼요? 나중에도 또 내란 일으켜가지고 성공만 하면 돼. 2025년에 4년에는 실패했지만 성공하면 끝나는 거야. 이러한 문을 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2차 종합특검에서는 반드시 외환 유치와 당시 아하. 합참 지도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외환 유치와 합참의 역할에 대해서 요건 예. 어떠세요, 의원님? 그 계엄을 김건희가 몰랐다. 이렇게 예. 내란 특검이 이제 종결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그거 대해서는 2차 종합 특검이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 노상훈을 비롯한 김용현 등이 그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라고 하는 퇴역 예. 장군들이 그 이 소위 말하는 그 윤석열의 대통령 프로젝트 초반부터 개입돼 있고 노상원의 컴퓨터에서 YP라 그래갖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검찰총장 간두고 나오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나와가지고 표를 모을 것인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못지않게 활동한 사람이 김건희거든요. 음흠. 정권을 같이 세웠고 정권의 50대 50 지분이 있다는 김건희가 가장 중요한 정권의 장기 집권, 사실상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이 계엄을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를 왜 수사를 하다가 말았으면 수사가 미진하고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 자신들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해놓고 면죄부를 줍니까? 있을 예. 수 없는 일이죠. 예, 결국은 그 이 특검 안에 들어왔던 여러 검사들 가운데 한두 사람이 내가 김건희 부분은 맞겠어 해가지고 음흠. 그 사람이 전담한 것처럼 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찐윤 검사 일부가 특검에 파고들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당일 특검 전체는 오늘 이 재판의 논고 구형 과정을 봐도 정말 애쓰고 있죠. 그 점도 그렇죠. 그 점들을 인정을 합니다. 네. 예, 김건희의 뭐 당일 행적도 좀 이상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차 예. 종합특검에서 좀 추가로 수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국정원 1차장을 지내셨던 박선원 의원님과 네, 방첩사 해체와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